빨리 돌려! 다 죽고 싶어! 콜록. 은희가 피를 토했습니다.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20살 미라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북중 접경, 불법 수출 공장, 출입 금지, 폭력, 밤샘 재봉, 일 못하면 내다버릴 것이다. 관리자가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의 시신이 끌려나갔습니다. 22살에 죽었습니다.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바엔 도망치다 죽겠다. 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잡아라.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철조망을 기어 넘었습니다. 등이 찢어졌습니다. 한국 땅, 손전등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총구가 겨눠졌습니다. 쏘지 마세요.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미라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북중 접경 지역, 낡은 3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불법 수출 공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의류 공장이었지만 안은 감옥이었습니다. 김미라는 20살이었습니다. 1년 전 공장에 배치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가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짐을 쌌습니다. 부모님과 작별했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출입구는 잠겨 있었습니다. 철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압수당했습니다. 편지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외부와 단절됐습니다. 미라는 갇혔습니다. 공장 안에는 여자들이 30명쯤 있었습니다. 나이는 18에서 25 정도였습니다. 모두 재봉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쉬는 시간은 점심 30분 뿐이었습니다. 밥은 형편없었습니다. 옥수수밥에 무국. 반찬은 없었습니다. 양도 적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미란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리자는 중국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박철수였습니다. 40대였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폭력적이었습니다. 빨리 못해? 일 못하면 밥도 없다.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일을 느리게 하면 때렸습니다. 미란도 맞았습니다. 등을 맞았습니다. 멍이 들었습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못했습니다. 더 맞을까봐. 여자들은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친해지면 안 됐습니다. 누가 밀고 할지 몰랐습니다. 박철수가 회유했습니다. 정보를 주면 밥을 더 준다고. 어떤 여자들은 넘어갔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미란 옆자리에 은희가 있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기침을 자주 했습니다. 점점 심해졌습니다. 은희 동무 괜찮아?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파. 가슴이 너무 아파.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손을 떼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놀랐습니다. 동무 피가. 쉿. 들키면 안 돼. 은희가 재빨리 손을 닦았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병들면 쫓겨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더 나쁜 일을 당한다고도 했습니다. 미라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관리자 동지, 은희 동무가 아픕니다. 약 좀 주십시오. 박철수는 코웃음 쳤습니다. 약? 그런 거 없어.
일이나 해. 하지만 피를 토합니다. 병원에. 시끄러. 일 못하면 내쫓을 거야. 알아서 해. 박철수는 돌아섰습니다. 미라는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계속 일했습니다. 기침하며 피토하며 일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좁은 방에 누웠습니다. 10명이 한 방을 썼습니다. 이불도 부족했습니다. 추웠습니다. 미라는 은희 옆에 누웠습니다. 은희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미란 동무. 은희가 작게 불렀습니다. 미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나가면 잡혀.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탈출하다 잡히면 총살당한다고, 북으로 끌려가 처형당한다고.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은희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희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는 서서히 죽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희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있다가 쓰러졌습니다. 박철수가 달려왔습니다. 은희를 끌어냈습니다. 쓸모없는 것. 박철수가 욕했습니다. 은희를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미라는 불안했습니다. 은희가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명이 들렸습니다. 여자들이 잠에서 깼습니다. 창고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미라는 일어났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박철수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끌어낸 것은 은희의 시신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죽었습니다. 치워. 박철수가 명령했습니다. 두 남자가 시신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여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박철수가 노려봤습니다. 일이나 해. 게으름 피우지 마. 여자들은 재봉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란도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희가 죽었습니다. 22살에 죽었습니다. 병 때문에, 방치 때문에, 이곳 때문에. 미라는 재봉을 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었습니다. 실이 깨어졌습니다. 기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피 토하던 모습, 마지막 말.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은희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는 죽는 곳이었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는 곳이었습니다. 미란도 죽을까요? 언젠가 은희처럼.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은희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밥그릇이 없었습니다. 식은 듯 했습니다. 마치 은희가 없었던 것처럼. 밤에 미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희가 없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갈색 얼룩이 있었습니다. 혈흔이었습니다. 마른 피였습니다. 미라는 그것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은희처럼 죽을 수 없었습니다. 20살에 죽기엔 너무 억울했습니다. 여긴 공장이 아니라 감옥이야. 더 오래 있으면 우리도 죽어. 미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자던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미란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동의한다고. 미라는 창문을 봤습니다. 철창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있었습니다. 저 너머에는 자유가 있을까요? 미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여기보다는 나을 거라고. 미라는 다친 손을 봤습니다. 재봉하다 베인 상처였습니다. 붕대로 감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곧 더 큰 아픔을 겪을 것입니다. 탈출하면 미라는 신발끈을 확인했습니다. 단단히 묶었습니다. 달릴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오면 달릴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니, 희망이라기보다는 절망에서 나온 용기였습니다. 은희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조용했습니다. 여자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눈치를 봤습니다.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박철수에게 밀고 할지 몰랐습니다. 미라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움직였습니다. 천을 꿰맸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탈출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언제 나갈 것인가? 은희의 침상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눕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는 갈색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라붙은 피였습니다. 은희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밥을 받았습니다. 옥수수밥에 무국. 매일 같은 메뉴였습니다. 미라는 밥그릇을 받았습니다. 구석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최영자였습니다. 24살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은희 동무, 어디로 갔을까? 영자가 작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모르지. 묻어줬겠지. 아니면 미란이 말을 흐렸습니다. 나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상상이었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까?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될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병들거나 다치거나 늙으면 쓸모 없어지면 은희처럼.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박철수가 돌아다녔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을 감시했습니다. 느린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 김미란, 왜 이렇게 느려?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미란의 작업물을 확인했습니다.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바느질이 엉망이잖아. 박철수가 천을 집어 던졌습니다. 미란의 얼굴에 맞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굴욕스러웠습니다. 다시 해. 제대로 못하면 밥 없어. 박철수가 위협했습니다. 미라는 참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을 주었습니다. 다시 재봉을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미라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탈출할 때까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여자들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란도 들어갔습니다. 은희의 침상을 봤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식은 밥그릇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자기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얼룩이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여기서 죽을 바엔 도망치다 죽겠다. 미란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은희의 죽음이 미란을 변화시켰습니다.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절망이 무모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여자들이 잠들었습니다.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탈출할까? 어떻게 나갈까? 창문을 봤습니다. 철창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밤에는 더욱 단단히 잠갔습니다. 경비도 있었습니다. 개도 있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기회가 올 것입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미라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관찰했습니다. 출입구를 봤습니다. 경비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개가 어디 있는지 살폈습니다. 점심시간, 화장실에 갔습니다.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철창이 헐거웠습니다. 녹이 슬었습니다. 흔들어 봤습니다. 조금 움직였습니다.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미라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화장실 창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밤에 모두 잠들었을 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준비했습니다. 몰래 빵 조각을 모았습니다.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탈출 후 먹을 것이었습니다.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옷도 여러 겹 입었습니다. 추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친 손에 붕대를 갈았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탈출할 때 손이 필요했습니다. 철창을 흔들고 땅을 기어가고 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달이 없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탈출하기로. 불이 꺼졌습니다. 여자들이 잠들었습니다. 미라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모두 깊이 잠들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주머니에 빵을 확인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천천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으로 갔습니다. 철창을 잡았습니다. 흔들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미라는 멈췄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흔들었습니다. 힘껏 당겼습니다. 철창이 움직였습니다. 한쪽이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미라는 계속 당겼습니다. 다른 쪽도 떨어졌습니다. 철창이 열렸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땅까지 3미터 정도였습니다.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미라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좁았습니다. 어깨가 걸렸습니다.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몸이 반쯤 나갔습니다. 어이, 거기 누구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였습니다. 미란을 발견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도망가, 잡아. 경비가 소리쳤습니다. 미란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몸을 밀어냈습니다. 창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쿵! 땅에 부딪혔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달려야 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알 수 없는 곳으로, 자유를 향해 미라는 달렸습니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가시에 긁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잡아라. 경비의 외침이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미라는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발목이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납게 짖었습니다. 경비견이었습니다. 미란을 쫓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미라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소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빽빽했습니다. 미라는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쪽이야. 빨리. 경비들이 소리쳤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미란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숨었습니다. 나무 뒤로 숨을 참았습니다. 개가 달려왔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미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짖었습니다. 경비가 따라왔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미란을 발견했습니다. 저기다. 미란은 다시 달렸습니다. 개가 쫓아왔습니다. 빨랐습니다. 미란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개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앞에 강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강이었습니다. 폭이 10m 정도였습니다. 물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미라는 망설였습니다. 건널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차갑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미라는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샜습니다. 떠내려갔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간신히 건넜습니다. 강 반대편에 올라왔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신발도 젖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뒤를 봤습니다. 개가 강가에서 짖고 있었습니다. 물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경비들도 멈춰섰습니다. 강을 건널 생각인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다리로 돌아간다. 저쪽에서 잡자. 경비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서 미란을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미란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했습니다. 미란은 언덕을 올랐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젖은 땅이었습니다. 흙이 손에 묻었습니다. 기어올랐습니다. 나무 뿌리를 잡았습니다. 힘껏 당겼습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숲이 계속됐습니다. 깊은 숲이었습니다. 미라는 걸었습니다. 달릴 힘이 없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숲을 사이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철조망이었습니다. 높았습니다. 3미터는 됐습니다. 가시가 달려 있었습니다. 국경 철조망이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경계였습니다. 미라는 철조망을 살폈습니다.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높았습니다. 가시도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아래를 봤습니다.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판 것 같았습니다. 동물이 지나간 길일 수도 있었습니다. 미라는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몸을 납작하게 했습니다. 땅에 붙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철조망 끝이 옷을 찢었습니다. 등이 긁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계속 기어갔습니다. 구멍을 빠져나갔습니다. 철조망 반대편이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탈북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경비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아니면 다른 길로 미라는 일어났습니다. 계속 가야 했습니다. 멀리, 더 멀리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등에 상처가 쓰렸습니다. 발목도 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숲이 끝났습니다.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가야 할까? 아니면 피해야 할까? 미라는 망설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아라. 저기 있다. 경비들이었습니다.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철조망을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다시 달렸습니다. 논밭을 가로질렀습니다. 진흙이 튀었습니다.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쾅! 총소리였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알이 지나갔습니다. 빗나갔습니다. 경비가 쏜 것이었습니다. 미란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쾅! 쾅! 또 총소리가 났습니다. 미라는 지그재그로 달렸습니다. 예측하기 어렵게 총알이 땅을 맞췄습니다. 흙이 튀었습니다. 미라는 울었습니다. 달리면서 울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모든 게 헛수고였습니다. 앞에 숲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숲이었습니다. 미라는 뛰어들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경비들이 시야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빠르게 뛰었습니다. 경비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어디 갔어? 이 근처일 거야. 찾아. 경비들이 숲을 수색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미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미란 옆을 지나갔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0분, 아니 20분. 경비들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른 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안도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른 불빛이었습니다. 손전등이 아니었습니다. 차량 전조등 같았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미라는 긴장했습니다. 누구일까요? 거기 누구야?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한 말이었습니다. 미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한 사람이 여기 왜 있을까요? 손전등이 미란을 비췄습니다. 미라는 눈을 가렸습니다. 부셨습니다. 인물이 다가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한 군인이었습니다. 미라는 얼어붙었습니다. 총이 보였습니다. 군인이 겨누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쏘지 마세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인은 가까이 왔습니다. 손전등으로 미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탈북자입니까? 군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공장에서 도망쳤습니다. 혼자입니까? 네, 혼자입니다. 군인은 총을 내렸습니다. 미란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장치를 걸었습니다. 미라는 안도했습니다. 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친 데 있습니까? 군인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자신을 봤습니다. 온몸이 엉망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발목은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긁혔습니다. 아파요. 등이, 발도, 미란이 말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군인이 말했습니다.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여기 이등병 강준호입니다. 탈북자 1명 발견했습니다. 부상 있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곧 지원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배낭을 열었습니다. 구급약이 있었습니다. 붕대, 소독약, 밴드. 준호는 꺼냈습니다.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등 좀 볼게요. 상처 소독해야 합니다. 미란은 망설였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등이 아팠습니다.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미란의 옷을 들어 올렸습니다. 등이 드러났습니다. 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철조망에 긁힌 것이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심했습니다. 많이 아플 텐데 참으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상처에 발랐습니다. 미라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아팠습니다.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호는 붕대를 감았습니다. 정성스러웠습니다. 의료병 같았습니다. 아니, 그냥 착한 사람 같았습니다. 미라는 고마웠습니다. 발목도 봐야겠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란의 발목을 확인했습니다.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삐끗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붕대로 감았습니다. 고정시켰습니다. 일단 이 정도면 괜찮을 겁니다. 병원 가면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물통을 꺼냈습니다. 미란에게 건넸습니다. 물 드세요. 목 마르시죠? 미라는 물통을 받았습니다.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물을 다 마셨습니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배탈 날 수 있어요. 준호는 담요도 꺼냈습니다. 미란에게 덮어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란은 떨고 있었습니다. 추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총 쏘지 마세요.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미란이 다시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쏘지 않습니다. 여긴 한국입니다. 안전해요. 한국, 남한, 자유의 땅. 미라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기가 한국일까요? 정말 살았을까요? 정말 죽이지 않나요? 안 죽입니다. 보호합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해요. 준호의 말이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 살았습니다. 준호는 미란을 놔뒀습니다. 울게 놔뒀습니다.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있어줬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프였습니다.
군용 차량이었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군인들이 내렸습니다. 장교도 있었습니다. 강이병 상황 보고 장교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경례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탈북자 한 명입니다. 여성, 2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부상이 있어 응급 처치했습니다. 장교는 미란을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미란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다. 차에 태워. 조사센터로 이동한다. 군인들이 미란을 부축했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준호도 탔습니다. 미란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미란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나무들이 지나갔습니다. 멀어졌습니다. 공장도 경비도 북한도 멀어졌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합동조사센터입니다. 탈북자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조사받고 신분 확인받고 그 다음에 정착 지원받습니다. 조사요? 미란은 불안했습니다. 무슨 조사일까요? 준호는 미란의 표정을 봤습니다. 불안해하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절차일 뿐입니다. 당신이 진짜 탈북자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간첩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간첩. 미라는 그 단어에 움찔했습니다. 간첩이 아닌데도 의심받을까요? 무서웠습니다. 1시간쯤 달렸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건물 앞이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불이 환했습니다.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합동조사센터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란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밝았습니다. 공장과는 달랐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책상도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달려 있었습니다. 미란 혼자 쓸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내일 조사 시작됩니다. 군인이 말했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미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공장 침대와 달랐습니다. 미라는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곰팡이도 없었습니다. 살았다. 미란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살았습니다.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조사받아야 했습니다. 간첩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착한 얼굴이었습니다.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줬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미란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미란은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노크 소리에 미란은 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30대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하고 조사 시작할 거예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미라는 일어났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어제 도망치느라 혹사당한 몸이었습니다. 식당으로 안내됐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쌀밥, 국, 반찬들 많았습니다. 공장 밥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미라는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식사 후 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의자가 2개 있었습니다. 미라는 한쪽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갑습니다. 조사관이었습니다. 김미란 씨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름이 김미란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사관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기록을 봤습니다. 펜을 꺼냈습니다.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출신은 어디입니까? 함경북도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온성군입니다. 조사관은 적었습니다. 계속 물었습니다. 부모님은요? 아버지 김철수, 어머니 박순희입니다. 직업은요? 농사짓습니다.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학력, 직장, 이웃, 친구,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미라는 대답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탈북했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설명했습니다. 공장에 배치됐다고, 감금당했다고, 은희가 죽었다고, 탈출했다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조사관은 듣는 동안 표정이 변했습니다.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미라는 불안했습니다. 그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중 접경이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밤에 도망쳤거든요. 북한이 아니라 중국 아닙니까? 조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당황했습니다. 글쎄요. 경계가 애매했어요. 북한 땅이라고 들었는데 애매하다고요? 그럼 확실하지 않다는 거네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조선말 했습니다. 북한 사람이었어요. 조사관은 코웃음 쳤습니다.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선족일 수도 있죠. 중국 조선족은 조선말 합니다. 미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박철수가 조선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북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 공장 이름은요? 몰라요. 간판도 없었어요. 주소는요? 몰라요. 연락처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미라는 답답했습니다. 조사관은 짜증을 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네요. 그럼 어떻게 증명합니까? 당신이 정말 거기 있었다는 걸요? 은희 동무가 죽었어요. 제 눈앞에서. 은희? 그 사람 본명이 뭡니까? 미라는 멈췄습니다. 은희의 본명을 몰랐습니다. 가명이었을까요? 미라는 몰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조사관은 파일을 닫았습니다. 표정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김미란 씨, 불법 공장 존재 자체가 기밀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당신 말만 믿으라고요? 미라는 울컥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행세하지 마세요. 공범일 수도 있습니다. 공범? 미란은 충격받았습니다. 공범이라고요? 미란이 무슨 공범입니까? 감금당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반복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르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함정을 파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지쳤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미라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북에서는 노예, 남에서는 거짓말쟁이. 미란이 중얼거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탈출해서 살았는데 의심받았습니다.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사가 반복됐습니다. 다른 조사관들도 왔습니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미라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지쳤습니다. 당신 이야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모순이요? 공장 위치를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강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어느 강입니까? 모르겠어요. 어두웠어요. 그럼 방향은요? 어느 방향으로 도망쳤습니까?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조사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미라는 답답했습니다. 공포 속에서 도망쳤습니다. 방향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라는 합격했습니다. 탈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간첩이 아니라고 판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의심받았습니다. 멸시받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제 정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차갑습니다.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라는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정착지원센터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건물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같았습니다. 방이 있었습니다. 미란 혼자 쓸 방이었습니다. 넓었습니다. 공장 방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없었습니다. 옷 몇 벌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미라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철창이 없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친절해 보였습니다. 미란 씨, 내일부터 교육 시작합니다.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이에요. 무슨 교육인가요? 한국말, 문화, 법률, 취업 교육이요. 석 달 과정입니다. 미라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파일을 건넸습니다. 일정표였습니다. 미라는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빡빡했습니다. 다음 날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강의실로 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선생입니다. 강사는 친절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말 교육이었습니다. 북한말과 남한말의 차이를 알려줬습니다. 동무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선 씨 또는 님이라고 해요. 미라는 적었습니다. 노트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적응하고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직업 교육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요리, 봉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미라는 봉제를 선택했습니다. 이미 할 줄 알았습니다. 공장에서 배웠습니다. 봉제실로 갔습니다. 재봉틀이 있었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공장 것과 달랐습니다. 강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미라는 따라했습니다. 쉬웠습니다. 손에 익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했던 일이었습니다. 미라는 빠르게 작업했습니다. 강사가 놀랐습니다. 미란 씨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공장에서요. 북에서. 미라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장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실력이 좋으시네요. 취업하시면 금방 적응하실 것 같아요.
미라는 고마웠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욕만 먹었습니다. 여기는 달랐습니다. 교육은 계속됐습니다. 석 달 동안 미라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국말이 늘었습니다. 문화도 이해했습니다. 컴퓨터도 조금 배웠습니다. 석 달 후 교육이 끝났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미라는 긴장됐습니다. 준비됐을까? 잘할 수 있을까? 직원이 일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동대문 시장 수선 가게였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주인은 5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미란 씨죠? 잘 오셨어요. 여기서 일하시면 됩니다. 아주머니는 친절했습니다. 가게를 보여줬습니다. 재봉틀이 3대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도 2명 있었습니다. 미라는 인사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옷을 수선했습니다. 바지 기장 줄이기, 단추 달기, 지퍼 갈기. 간단한 일들이었습니다. 미라는 잘했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미란 씨,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북에서 배웠습니다. 북에서도 이런 일 하셨어요? 네. 비슷한 일 했습니다. 미라는 공장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했다고만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친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미라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였습니다. 저녁장을 보러 갔습니다. 생전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벌어 장을 보다니 신기했습니다. 미란 씨? 누군가 불렀습니다. 미라는 돌아봤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강준호였습니다. 탈북할 때 만난 군인이었습니다. 준호 씨? 미라는 놀랐습니다. 여기서 만날 줄 몰랐습니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미라는 감사했습니다. 준호가 도와줬습니다. 그날 밤 죽을 뻔했을 때 준호가 구해줬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 미란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전역했습니다. 이제 경찰이에요. 탈북민 담당입니다. 탈북민 담당이요? 네. 탈북민들 정착 돕는 일이에요. 미란 씨 같은 분들이요. 미란은 놀랐습니다. 준호가 탈북민을 돕는 일을 한다니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미란 씨 생각 많이 했어요. 잘 지내시나 궁금했습니다. 미라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준호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준호 씨 생각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날, 아니에요. 제 일이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라는 느꼈습니다. 밥 먹으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같이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미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좋았습니다.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둘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주문했습니다. 밥상이 나왔습니다.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생활, 꿈,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미라는 편안했습니다.
준호와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준호도 미란을 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일하라고 배웠던 손이 이제 내 꿈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좋은 꿈이네요. 응원할게요. 미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준호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났습니다. 밥도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사랑이 싹 텄습니다. 미묘하게 조심스럽게 2년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22살이 됐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국말이 유창해졌습니다. 문화에도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생겼습니다. 준호와는 연인이 됐습니다. 봉제 기술도 늘었습니다. 수선 가게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라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가게를 열고 싶어요. 작은 수선 공방이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도와줄게요. 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작은 가게를 찾았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석 달 후 가게가 열렸습니다. 작았습니다. 재봉틀 2대, 테이블 하나, 의자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꿈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미란 수선 공방이라고 적었습니다. 미란은 뿌듯했습니다. 준호도 축하해줬습니다. 축하해요, 미란 씨. 잘 될 거예요. 고마워요, 준호 씨. 당신 덕분입니다. 미라는 진심이었습니다. 준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준호는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응원했습니다. 도왔습니다.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실력이 좋다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미라는 특별한 것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제공이었습니다. 무료였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왜 무료로 밥을 주세요? 미라는 대답했습니다. 공장에서 굶주렸어요. 하루 한 끼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따뜻한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준호는 이해했습니다. 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루 한 끼 따뜻한 밥이면 살아볼 힘이 생겨요. 누군가에게 그 힘을 주고 싶어요. 준호는 감동했습니다. 미란의 마음이 아름다웠습니다. 준호도 도왔습니다. 밥을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도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저녁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노인, 탈북민, 노동 이주자, 청년들. 다양했습니다. 모두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라는 밥을 줬습니다.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란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일은 되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밥을 줬습니다. 노인은 먹으며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내일도 오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단골이 됐습니다. 미라는 기뻤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무료 저녁 식사를 준다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미라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더 도왔습니다. 친구들도 불렀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됐습니다. 함께 밥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미란 씨, 힘들지 않아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미란은 웃었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이게 제가 할 일 같아요. 준호는 미란을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미란은 강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가게는 번창했습니다. 낮에는 수선, 저녁에는 무료 식사. 바빴습니다. 하지만 보람됐습니다. 미란은 만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란과 준호는 가게 앞에 앉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였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왔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명쯤 됐어요. 점점 늘고 있어요. 계속할 수 있겠어요? 네. 계속할 거예요. 이게 제 꿈이에요. 미란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준호는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도울게요. 평생. 미란은 준호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나도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둘은 안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가게 간판도 빛났습니다. 미란 수선 공방.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미란은 23살이 됐습니다. 가게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문이 더 났습니다. 착한 가게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쉼터라고.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추운 날이었습니다. 미란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도 준비했습니다.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준호는 거의 매일 왔습니다. 일과가 됐습니다. 미란을 돕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오늘은 추우니까 사람들 많이 오겠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 많이 해야겠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단골 노인이었습니다. 미란은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노인은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란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노인은 먹었습니다. 감사하다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왔습니다. 1명, 2명, 10명. 자리가 찼습니다. 미란과 준호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낯선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옷이 남루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미란은 청년을 봤습니다. 눈빛을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탈북민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미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청년은 망설였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미란은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긴 안전해요. 청년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미란은 청년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앉혔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 뜨거운 국, 반찬들. 청년 앞에 놓았습니다. 청년은 밥을 받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먹어도 돼요?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란은 웃었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청년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렸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옆에 앉았습니다. 청년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년 전 자신, 겁먹고 굶주리고 외로웠던 자신. 청년은 계속 울며 먹었습니다. 말없이 먹었습니다. 밥을 다 비웠습니다. 국도 다 마셨습니다. 미라는 밥을 더 줬습니다. 청년은 또 먹었습니다. 한참을 먹고 나서 청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란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미란은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북에서요. 탈북했어요. 일주일 전에. 혼자세요? 네. 혼자입니다. 미라는 이해했습니다. 청년은 외로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란이 그랬던 것처럼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청년은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미란은 청년을 안았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청년을 봤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것을. 준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경찰입니다. 탈북민 담당이에요. 도와드릴게요. 청년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마워했습니다. 준호는 청년에게 설명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 정착 지원받는 방법, 모든 것을 알려줬습니다. 청년은 들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청년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청년은 돌아봤습니다. 미란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옷이었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추우니까. 청년은 받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매일 저녁 여기 열어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미란과 준호만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또 한 명을 구했네요. 미란은 웃었습니다.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손을 잡아준 거예요. 준호는 미란을 봤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미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땐 누군가의 손이 날 살렸어요. 준호 씨 손이요. 이제 나는 그 손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거예요. 준호는 미란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란도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가게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란 수선 공방,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미란은 생각했습니다. 공장에서 노예였던 자신, 철조망을 넘었던 자신, 총알을 피했던 자신, 의심받았던 자신,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미란은 자유였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손 내밀기. 미란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나도 함께 할게요. 평생. 둘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란의 손은 더 이상 노예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손이었습니다. 희망의 손이었습니다.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조망을 넘어온 손은 이제 누군가를 살리는 손이 됐습니다. 미란은 계속할 것입니다. 한 명씩, 한 끼씩 희망을 나누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미란과 준호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란의 이야기였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피해자에서 구원자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철조망을 넘어온 20살 소녀의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실버광장